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하시는 분들 좀 날카로워 보이고 좀 되게 합리적이고 뭔가 좀 드라이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소장님도 조금 외모는 그런데 실제도 그렇습니까? 경제는 일단 그 수치가 대부분 나오고 이제 지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더 다른 어떤 이제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보다도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근데 뭐 그거는 뭐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크게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크게 경제에 어떻게 요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 분석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만 분석하는 건 1차원적이니까 아무래도 좀 장단점을 탁탁탁탁 머릿속에서 좀 생각해서 하느라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경제가 과거에도 경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외 환경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이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에는 어떻게 하지, 과거에는 어떻게 하지를 좀 찾아보게 되면 그쵸.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해석이나 분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방향성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계 단체장들과 만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를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려를 조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윤 당선이 경제 6단체장과 만났습니다. 당초는 이제 도시락을 먹기 한 오찬을 겸한 한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네. 2시간 반가량 길어졌는데 여기 경제 6단체장이라고 하면 정경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있거든요. 네. 여기 뭐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회장들별로 이제 기싸움, 어떤 의지를 갖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싸움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윤 당선인이 이미 밝혔던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 전부터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백지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주도 성장을 공언한 만큼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이날도 30분은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윤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야 성장한다.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노동 관련 법제 개정과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기다 이제 뿌리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출을 더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을 좀 막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왜 막았냐. 가계대출이 너무 위험 수위로 지금 늘 정도로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를 좀 막아서 대출을 좀 줄이면서 부채를 조금 줄여주자라는 거였고 그게 한 4년 내내 지속돼가지고 사실 많이 힘들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결국 그 이전 수준으로 대출을 많이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5년 동안 하려고 했던 정책들은 또 다 망가지고 사실은 그 이전 수준의 약간 투기성 부동산 구입 이런 것들이 또 좀 활기차게 되지 않나요? 세금 문제도 지금 깎아준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도 그렇고요.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금융위원회 회장이 가계부채를 회색 코뿔소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총량 규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마 전세 대출도 어려워지네. 네, 맞아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대출 너무 힘들대요.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반으로 줄었네. 사실은 이 이면에는 대출을 받아서 이분들이 영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일부는 공모주 청약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인, 주식시장,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걸 차단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잡자라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고 그리고 이제 DSR 규제라고 해서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자의 이제 이 연소득으로 인해서 과연 이 모든 대출, 이 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을 따지자. 네. 요걸 올해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초 들어서는 은행들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전세 대출, 정말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도 옥죄다가 지난달부터는 대출을 좀 풀고 있어요. 네. 전세 대출도 그동안은 전세 증액분만큼만 전세 오름값만큼만 전세 대출 해줬다면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그동안은 연 5천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네, 5천 이하로 줄였는데 이것도 1억 원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으로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금리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인상을 해서 네.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들의 대출금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은행권들은 대출금리도 오히려 우대금리를 되살리면서 낮추려 하는 그래야 돼요,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괜히 올라가요, 지금. 막 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은행들이 미리 하고 있다는 미리, 거고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지난해부터 이제 대출 옥죄다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올해 2월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혔어요. 석 달 연속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네. 이게 지금 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은행이 이자 이익으로만 46조 원을 벌어도 사상 최대 이자 장사를 했는데 올해 석 달 연속 대출이 줄어든 걸 보니까 총량 규제에서 총량이 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 고압적인 자세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대출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대출 잘못해서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그게 다시 가계대출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올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이자 싸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하여튼 리스크가 뭐 없는 날이 없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을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하고는 아주 그냥 자주자주 소통하겠다고 한 라인을 아예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직통으로 전화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는데 언론사 국장급들은 그냥 개도 못 나고 다닌다.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시 천막 기자실로 잠깐 들려서 한 얘기가 일단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되면 자신이 이제 찌개 또 끓여주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한테는 한라인을 통해서 이제 불만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취지는 굉장히 이제 이 스킨십을 굉장히 자주 해서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역할, 창구를 좀 높여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실제로 뭐 과거의 대통령분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현된 적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막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걸.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실현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경제 6단체장과 만나서도 지금 대부분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한 그리고 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바로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업종 그리고 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이제 소원했던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언급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불만이에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면세 기업들, 게임 업체의 경우에는 그동안도 사실은 중국의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마트를 전부 철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아직도 지금은 그 험할령이 지금 한할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한령. 예, 네. 그렇습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이제 유통을 방해하는, 제한하는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한중 관계가 좀 틀어진다면 이런 중국의 이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 당선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50만 호 이제 주택 공급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200만 호가 민간 주도의 건설이고요. 특히 이 민간 주도는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는 모처럼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건설업체 상황도 좋지 않은 건 이제 러시아발 이제 원자재 대란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철강, 콘크리트 가격 대부분의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건설, GS건설은 지금 뭐 증권 전문가들이 목표 가격을 줄상향할 정도로 현 정부의 어떤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이걸 풀어서 공급을 막고 시장 원리를 통해서 이제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윤당선인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건설업체 환영하죠. 규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정하고 완화한다잖아요. 이거는 큰 기업들에 대해서 또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어렵게 추진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다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에는 기업들을 위해서 내지는 뭐 꼭 기업만 위한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국민들이 희생해라. 좀 큰 기업을 위주로 난 정책 계속 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수많은 뭐 10몇 년, 20몇 년 동안 만들어졌던 것들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또 다 도로함에 탑을 대버리고 친기업적인 행보나 혹은 재벌기업적인 행보하고 이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해석을 다시 뒤집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지금 21세기, 22세기 나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겠냐는 거죠. 이 전 세계의 글로벌 추세하고 맞지도 않고. 이게 뭐 탈원전이든 뭐든 어쨌든 이제 답답해요, 아주. 윤당선인은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승을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만 말은. 이 경제 정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전면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도 제도 보완할 것은 없앤다는 건 없앤다고. 보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인수위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위에서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지켜보면 실제로 이걸 추진할지 아니면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솔직히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은 그냥 전문가 모시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냥 겸손하게 다시 말씀 잘 모르는 걸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윤 당선인이 깜짝 놀랐더라.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꼭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파트 공시가격 이것도 역시 좀 정리하겠다. 세금 다 정리해서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공급이지만 세제 관련해서 네. 세제는 사실 국회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여야 간 입장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세금 부담을 지금 현 정부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올랐어요. 네. 그럼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뿐 아니라 이게 각종 이제 어떤
기초연금이랄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법으로 다시 개정할지 여부도 이제 여야 공통적으로 이제 과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언급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 매물을 특히나 다 들어갔어요, 30년 이제. 예. 이상 된 매물의 경우에는 이 소진되고. 자치를 감추면서 효과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런 부작용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좋겠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최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 혹은 재벌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없는 사람들은 옛날 수준으로 그냥 동결시키고 너네 열심히 몸으로 노가다라 뛰어라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들려서 과연 이게 21세기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책 펼치는 게 올바른가. 이게 무슨 1970년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막 올라가려는 타임도 아니고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김경자님께서요, 재벌 정치하네요. 국민을 위한 정치할 분을 놓쳤더니 국민이 참 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참 이슬린 공약집이 있었는지 의문일 정도였는데 역시 들어보니 뭔가 엉터리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알리삼님, 속 터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패배자님, 선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은경님, 시간을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주식시장도 롤러코스터입니다. 강나루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한다. 우리 큰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또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소장님?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